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4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80%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산세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정훈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최신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540명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516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엿새 만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하루 새 16명 늘었고요.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260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37명이 나와 오늘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80%를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주말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줄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상황을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노란색인 수도권 외 지역은 오늘 97명 발생해 열흘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 지역은 이번 주 들어 다시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최근에 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주만 해도 8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11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고령층 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도 16%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수능을 마친 뒤 이번 주말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PC방이나 노래방 등으로 몰릴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연말이지만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서울에서만 2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PC방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혜병원에서 신규 확진자가 23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확진돼 확인해보니 환자 22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 등은 잘 지켰지만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고 병실 밀집도도 높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PC방에서도 이용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중랑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으로 조사해보니 연쇄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조사 결과 역시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댄스 교습학원과 어학원, 사우나와 콜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하루 새 신규 환자가 26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8개 남아있다면서 오늘 2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로 전국에서 하루 새 16명 늘어 오늘 0시 기준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생활 속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도 대학별 전형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까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은 3교시 영어 시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이 이 수능 출제기관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늦을까 봐 그래서 일찍 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마스크도 여분 더 챙겨오고. 한 수험생은 방역복까지 챙겨 입고 뛰어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단체 응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가족들은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너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볍지만 않고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 언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힘내고. 수능 출제기관은 올해 수능 시험은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EBS 수능 교재, 강의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전 영역에서 문항수를 기준으로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맞춰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교시 국어 영역은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2차례 실시된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문의 길이나 수록된 작품의 난이도도 높지 않았고 EBS 체감 연계율도 높았던 편이라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수능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소 인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수험생 확진자 16명이 서울의료원과 남산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응시자 중 1명은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젯밤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30대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능 감독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교사 등 30여 명 대신 예비 감독관이 투입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달 23일 성적을 통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이후로 수시 전형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논술고사 등이 치러집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검찰 개혁이라는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나온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무부는 무리한 요구라며 그대로 소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 자신이 내린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등도 검찰의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고 자신도 공포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영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징계위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징계위가 열리려면 소환장 송달 뒤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일 이후에나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사자 요청으로 한 차례 징계위 일정을 연기한 만큼 여기에 추가로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내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들 공무원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12월 3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입니다. 현재는 6,822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17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529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대학교 밴드 동아리와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 2번째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입니다. 인천 남동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입니다. 부산 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4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행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금씩 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세에서 39세 연령군의 비율이 10월에 22.3%, 11월에 28.7%였으나 12월 1일에서 3일간은 32.3%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겨우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결코 느슨해질 수는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행 발생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모임에서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김장 모임이나 김장 행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빈번히 신고되고 접수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김장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스크의 필요성은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광주 서구의 한 병원을 사례로 들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전파 가능 기간 동안 병원을 3차례 내원하셨으나 다행히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덕분으로 아무런 추가 환자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능일입니다.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처음 있는 힘들고 특별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본격적인 대유행기를 맞아 길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힘들게 공부하고 또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털고 마음껏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 이후에도 입시 전형이 계속되므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애써 공부한 수험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공동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빠른 검사와 확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의 검사와 확인이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망설임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오늘은 질의응답 시작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에는 특히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많이 반영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도 20억 원 편성되는데요. 이중근 기자가 내년 예산안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킨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들어있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20억 원 수준의 설계비만 반영됐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관련법 개정 이후라는 부대 의견이 달려 있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몇 개 상임위를 시범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 2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김해 신공항 예산도 가덕도 신공항에 쓸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자한 제안도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국채 3조 5천억 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예산에 포함된 3조 원과 지난 4차 추경 때 미집행된 돈까지 포함해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지게 됐는데요. 대상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는 국비만 12조 2천억 원, 선별 지원했던 2차 때도 7조 8천억 원인데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원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탤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고 앞선 추경 예산에서 남은 3조 3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최근 한 달 새 100억 달러 가까이 늘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363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98억 7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10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 저금리 기조 속에 채권 수익률이 올랐고 달러 약세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국가 통화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6,703호로 집계돼 전달 대비 1,606호,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은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1,386호로 전달보다 17.1% 감소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미분양은 25,317호로 전달 대비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상주의 닭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정부는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농장이 AI 위험권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닭 18만 마리를 키우는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지난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어 농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의 지역에 따라 오늘 오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을 위험권으로 규정한 건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벌써 10건이 넘었습니다. 지역도 경기와 충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철새 이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로 유입된 그 철새무리 있잖아요. 철새무리에서의 고병원성 바이러스 오염이 적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전파력도 예년에 비해 강한 것으로 파악돼 농장 감염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감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도 죽고 막 이런. AI 확진이 늘면 해당 농가는 물론 근처 농가까지 대규모 가금류 처분이 불가피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3년 가까이 유지했던 AI 청정국 지위도 이미 잃어 수출길까지 막힌 상황. 정부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마당과 축사를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1일 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그는 북한이 도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또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시기고 다음 행정부 출범까지 50일 남은 정권 교체기입니다.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이 시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매우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Do I expect North Korea to do provoc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at's very possible. I mean, they've got a long history of doing things like that. 북한 사회가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도 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밀리 합참 의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own society. 밀리 의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한 경계 능력과 함께 어떤 도발과 공격도 격퇴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능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당선인은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하루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미국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도발 위협 정보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수능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4도, 부산이 1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는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섬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7도, 대구가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